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도청에서 전북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전북 발전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실천에 옮겨 얼마만큼 실현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북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포함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SOC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등입니다. 세부적인 15대 정책 과제를 보면 핵심은 새만금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 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만금 정책을 보면 가장 먼저 군산, 김제, 부안에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시작은 상호협력 관계의 메가시티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이 목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제학교와 대령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도로 건설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고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데이터 센터 집적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프라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사업의 신속 추진과 소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추진하고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또 국제태권도사관학교와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동북권 관광벨트 개발도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북 15대 정책과제에 담겼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립한 전북발전 공약과 정책과제에 군산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담겼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침체된 군산 지역 주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전북 7개 공약과 15대 정책과제. 군산 지역 현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1,300억 원 규모의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대체 인증 부품 글로벌 선도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추진된다면 전기차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군산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폐쇄로 침체된 군산 조선업도 재도약을 모색하게 됩니다.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5,316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000억 원을 들여 첨단 해양장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산은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중고공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새만금을 활용한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육성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군산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침체된 주력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의 건설기계 등 전동화 구축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산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86억 원을 투입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장차나 건설기계, 상용차의 전동화에 적합한 모빌리티 적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지능형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됩니다. 3일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종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증단지는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 용지 100헥타르에 조성되며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 전 일정 기간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게 됩니다. 실증단지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54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부터 군산항에서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해양 특송 화물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상 특송 화물 통관장 유치를 위해 TF를 조성했습니다. 도는 중기부,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의무목적 사용기간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까지 통관장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지난 2017년 323만 건에서 지난해 4,395만 건으로 1,361% 급성장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새로 건립돼 올해 말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135억 원을 투입해 지금의 수산물 종합센터 주차장 부지에 3층 규모로 신축해 올 연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87개 수산물 점포와 가공, 냉동시설, 휴식 문화공간을 갖춰 다기능 복합시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수산물 종합센터는 20년이 되면서 시설 노후로 안전성과 미관상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탄소복합재로 만든 소형 어선이 운행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어선 구조 기준 법령을 새로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규정이 완화된다면 소형 선박 시장에서 요구되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군산 신시도 방파제. 소형 선박이 물살을 가르며 운항에 들어갑니다. 이 배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선박으로 앞으로 소형 선박 시장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29일 중기부와 해수부, 전라북도와 함께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 어선 운행 실증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실증에 들어가는 선박은 3톤과 7톤, 9톤 총 3척으로 이 가운데 3톤 선박은 29일 진수됐고 7톤과 9톤 선박은 오는 6월에 진수됩니다. 이 선박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제곱킬로미터에서 운항 실증과 어민의 어로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 실증은 해수부 법령인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선박 두께 규정은 10.7mm,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를 사용할 경우 7.5mm까지 두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선박 건조 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 조선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탄소복합재 선박 제조와 실증을 통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탄소복합재 어선은 두께가 줄어 기존 강화 플라스틱 선박에 비해 10%가량 가볍고 연비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2.5배 향상돼 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선박 보급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 중소조선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준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개정 후 탄소복합재 선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으로 군산이 소형 선박 특성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새만금 지역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추진합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과업 지시서에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수중 발굴,
유물보존 전담기관 등을 위해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하다고 담았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기술을 개발해 꼬꼬마 양배추 수확 시기를 앞당깁니다. 농기센터는 양배추 정식 시기를 기존보다 20에서 25일 앞당기는 작형을 농가에 시범 보급해 수확 시기를 15일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수확기 변홍사와 일손 경합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기센터는 추비 사용법, 가을 재배 육묘 방식에 대한 기술 정립도 진행해 최근 줄어들었던 재배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군산 사랑카드가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개인 택시 932대와 법인 택시 12개사 488대 등 지역 내 모든 택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군산 사랑카드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74개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 가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 예술의 전당에 스마트 가든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금강 노인복지관과 금강 미래체험관에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갖췄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청 로비에 시정 홍보관 정비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가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공공기관의 방문객들의 심신 안정과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 실내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인들이 5월 동안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군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5월 말까지 본소와 동부, 서부사업소 3곳을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임대사업소는 901종, 68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빌리는 농가는 지난해 전년보다 112% 증가한 8,747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미성동 지역협의체가 늘푸른 고기 뷔페를 착한 가게 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구암동 푸르브 카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8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막동 지역협의체가 한성일렉스를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해연면 이장협의회가 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협의체가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한부모 가정과 조선 가정 등 아동 100여 명에게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25세대에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습니다.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군산 생선명가와 현대 폐차산업 2곳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